저희가 지금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허투는 음성인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CDK4/6 이니비터가 세 가지 약제다 공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얼리 브레스트 캔서로다가 허투 네거티브 ER 포지티브인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의 CDK4/6 이니비터의 롤에 대해서 정재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경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약제들이 개발되는 과정이 이제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효과를 보고, 그러면 이걸 좀 더 조기에 사용을 하면 환자들의 재발률을 줄이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로 이제 주로는 연구들이 디자인되고, 그래서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리고 허투 음성 유방암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CDK4/6 이니비터들이 공이 그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대부분 다 비슷한 해저드 레이쇼를 정말 보였고, 그래서 같은 효과를 보이는데 그러면 조기에 사용하면 효과를 재발률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로 디자인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넬로피 B라는 연구와 모나크 E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은 이번 에스코에 이제 그 발표된 거는 서브그룹들이고,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정말 중요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작년 샌안토니오 브레스트 캔서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넬로피 B라고 하는 이제 연구는 그 네오에주번트 키모테라피 이후에 레지듀얼이 있는 그 환자들에서 이제 포스트 네오주번트, 그러니까 에주번트로서의 팔보시클립의 효과를 보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스터디 디자인을 보시면 약 1200명의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네오주번트 키모테라피 이후에 이제 non-PCR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CPS 이지 스코어 3점 이상 혹은 2점 이상이면서 림프노드 양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인베이시브 디지 프리 서바이벌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그 수술 이후에 레지듀얼이 있는 환자를 1대1로 랜더미제이션 하였습니다. 팔보시클립과 이제 플라세보고 엔도크라인 테라피를 이제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동안 투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S EG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거는 이제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혹은 이제 다른 데서 에주번트 트라이얼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점수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리니컬 패솔로직 스코어링 시스템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점수에 따라서 이게 서바이벌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이런 서브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네거티브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그 42개월 정도의 팔로우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바이벌이 이제 1년, 2년째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엔 서바이벌이 그래프가 만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인베시브 디지 프리 서바이벌의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버올 서바이벌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코에서는 그러면 이 연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CDK4/6 이니비터 중에 팔보시클립 이제 에주번트로 먼저 시작한 연구인데, 이렇게 좀 더 다른 서브 파퓰레이션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한 그 서브그룹 분석들이 이번 에스코에 발표가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폐경 전 여성에서의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하나가 발표가 되었고, 또 하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인트린식 서브타입, 그 중에서 이제 루미날 B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환자군에서는 좀 효과의 차이를 보였을까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피리메노포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두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 타목시펜과 GnRH 애널로그를 썼을 때는 이 붉은색인 팔보시클립 병용군에서 좀 그래프가 갈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못했고, 아주 소수의 환자들이라서 어떤 의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후에 연구를 디자인한다거나 하는데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루미날 B 튜머를 대상으로 했을 때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 아래 두 개가 루미날 B,
루미날 A에서는 역시나 차이가 없었고, 루미날 B에서도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와 이제 붉은색 그래프를 보면 이제 팔보시클립을 병용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좀 이제 숫자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안타깝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오주번트 키모 이후 레지듀얼이 있는 환자에서 애주번트로서 팔보시클립을 병용하는 것은 어떤 서브그룹에서도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의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가 결론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 세팅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의 이제 CDK4/6 이니비터인 아베마시클립이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이제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연구가 모나크-2 연구였습니다. 여기는 역시 호르몬 성형 장성 허투 음성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노드 파지티브 하이 리스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연구가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서브 파퓰레이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크로스 트라이얼 컴패리즌은 주의해야 된다. 마치 비슷한 연구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던 환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코호트로 진행이 되었고, 한 가지 코호트 1에서는 림프노드가 4개 이상 혹은 림프노드가 하나에서 3개까지지만 히스톨로지 그레이드가 3거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튜머의 사이즈가 5cm 이상인 사람, 코호트 2에서는 림프노드가 하나에서 3개까지지만 이제 그 KI67이라고 하는 세포 증식 지수가 20% 이상인 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약 5,000명의 환자를 1대1로 랜더미제이션해서 아베마시클립과 스탠다드 오브 케어 엔도크라인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페넬로페 B랑 뭐 다른 연구이긴 하지만 이제 투여 기간을 보면 페넬로페 B에서는 팔보시클립 1년간 투여하는 것이었고, 아베마시클립에서는 2년 동안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결론은 모나크-2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만족을 하였고, 약 그 해저드 레이시오 0.713으로 약 28% 정도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코에서는 이 환자들 중에 니오주번트 키모를 받았던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가 분석을 하였고, 그 환자 그룹 서브그룹에서도 역시나 해저드 레이시오 0.6으로 이제 아베마시클립을 병용한 군에서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이득을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턴트 릴레스 프리 서바이벌 역시 마찬가지로 아베마시클립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보면 팔보시클립, 라이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 세 가지 약제들이 각각의 CDK에 작용하는 그런 기전 그 액티비티는 좀 다르지만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의 그 에피커시는 해저드 레이쇼를 보면 굉장히 균일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약제, 아직 라이보시클립은 이제 연구 중이고, 그렇지만 팔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 두 가지를 애주번트 세팅에서 사용했을 때 결과는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상반되게 나옵니다. 지금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포스터에서 보여주신 네오주번트만 모았던 거는 페넬로페 B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였는데 두 개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스터디 파퓰레이션이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제를 투여한 기간 역시 1년과 2년으로 차이가 있고, 말 그대로 다른 약제이지 않을까. CDK4/6 이니비터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베마시클립 같은 경우는 CDK4/6만을 그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CDK인 CDK1, 2에 대한 액티비티가 팔보시클립보다는 더 높아서 이런 거에 의한 차이 때문에 이런 애주번트 트라이얼의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좋은 약제들을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연구를 디자인하는 것도 디자인할 당시부터 정말 좀 잘해야 효과가 있는 약을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레지듀얼 네오어주먼트 키모를 하고 레지듀얼 튜머가 있는 경우를 일종의 릴랩스하기 쉬운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라고 해서 보통 환자를 인리치먼트 한다라는 그런 스키마를 따지게 되고, 그거를 페넬로페는 아예 디자인을 그렇게 했고, 모나크 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로다가 골랐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트라이얼과 트라이얼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또 다른 의견 가시죠, 선생님? 다른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정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저희 샌안토니오 리뷰에서 제가 막 흥분했던 그런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지만 요즘에는 매체가 많아서 어디 가든지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들으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팔라스와 모나크는 다른가? 거기에 플러스 또 페넬로페 B까지. 그리고 지금 페넬로페 B 분석한 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정말 안간힘을 쓴 것 같아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면서. 또 왜 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메이저리티 있게 치지 않은 프리메노포자를 갖다가 트리트먼트 그룹별로까지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게 얼마나 파퓰레이션 될까요? 근데 이제 워낙 1200명이나 되니까 저런 커브라도 그려지고, 워낙 서브그룹이다 보니까 중간에 차이가 나도 안 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건데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결과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 그 학회 가시 맨날 만나는 그 뉴욕 보글 그 아저씨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샌안토니오 이후에. 그러면 그 분의 해석이니까 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나크 2만 SI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넬로페 비도 점원 그룹의 트라이얼이고, 팔라스도 그 ABCSG IIT라서 굉장히 팔로업이나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팔라스나 페넬로페 비 중간에 팔로업 로스 된 거, 팔라스는 워낙 그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더 그런데, 이제 페넬로페 비마저도 1200명 규모를 IIT로 실제로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연구의 데디케이션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임상연구는 선생님들도 공감하시겠죠. 하시는 만큼, 공을 들이는 만큼 결과도 나오기 마련이라서 약간 잘 챙기지 않고 방치하고, 약에 너무 결과에 이렇게 자신감이 네, 맞아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재호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1년과 2년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 모나크 2가 또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긴 했지만 저건 팔로업 듀레이션이 증가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컷오프 때가 보니까는 똑같은 것 같아서 17.3개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저게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나, 사실은 루미날 브레스트 캔서의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 제일 어그레시브한 그룹에서도 3년 이벤트 프리를 보는 것을 어떤 아웃컴 지표로 잡았을 때, 물론 굉장히 차이가 커서 뭐 FDA에서도 승인을 받고 EMA에서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차이는 큰 것 같긴 하지만 17.3개월을 계속 저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저도 들고요. 그걸 페넬로페 비에 이렇게 같이 오버랩해서 보면 그 보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페넬로페 비도 17.3개월 때는 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익스텐션 하면 보인다는 거죠, 확실히.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됐다면, 얼리 브레스트 캔서, 그것도 루미날 브레스트 캔서는 그래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면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저는 약간 선생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까 트라이얼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라이얼 디자인을 잘 하는 게 초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독성 매니지, 톡시시티 매니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팔보시클립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약제였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사람들이 독성에 대해서 헤지스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게다가 연구자 주도 임상이니까 유러피안 소사이어티에서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레귤라토리 오소리티에서 굉장히 강하게 독성 인디케이션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팔보시클립이나 리보시클립은 조금 더 CDK4/6 쪽에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헤마토톡시스틴, 뉴트로페니아와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조금 더 컨선하게 되었고, 이제 프로토콜을 쓰면서 뉴트로페니아 그레이드 3만 생겨도 스탑하고, 그레이드 3가 두세 번만 생겨도 도즈 리덕션하고, 도즈 리덕션은 2번밖에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중간에 인트림 아날리시스를 하고 나서 이제 트라이얼이 스탑되니까 더 이상 팔로우할 만한 동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당시에 팔보시클립 먹고 있는 환자도 중단하고, 그래서 약 한 40% 환자가 제대로 CDK4/6 이니비터가 들어가지 않은 군이 그 그룹에 속한 게 또 하나 원인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베마시클립은 사실은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좋은 데이터가 모두 다 나와버리고 하자드 레이셔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면서 처음에 이제 뉴트로페니아가 없지만 다이아리아가 심했는데 200mg BID에서 150mg BID로 빨리 내려라. 톡시시티 빨리 매니지해라. 어저스트 해라. 그러고 나서는 아베마시클립은 시작은 못해도 홀모는 계속 가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페넬로페나 팔라스는 팔보시클립 못 가면 사이클 뭐 기타 등등 상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트라이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트라이얼을 디자인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묘미가 충분히 훈련된 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리절트가 뒤집히는 저런 연구를 사실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팔보시클립은 1년 정도, 그다음에 모나크 2 같은 경우에 있어서 2년의 치료를 하고 아직 팔로우업이 좀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ER 포지티브, 허투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사실은 레이트 리커런스도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몇 년 채 안 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그럼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좀 따라가면서 허가는 내주되 물론 보험은 안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된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임상에서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두 가지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메타스태틱에서는 분명히 비슷한 폭의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이 어주번트에서는 한 개의 약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약이 있는데 실패했고 한 개는 성공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거기에 그 두 개, 그 한 개의 약을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임상 근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약제의 특성이 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다른 약제에 비해서 그게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를테면 어주번트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스템셀을 죽이는 걸 텐데 그럴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당히 더 설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1년, 2년 시점에서 차이를 보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발이 없는 사람의 폭을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어주번트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짧은 팔로업 듀레이션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팔로업 듀레이션이 치료 기간 내에도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 갖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제 재발 수람 다 한 다음에 커브가 완전히 플랫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루미널에서 온다면은 그런 상황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디피트할 수는 없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시점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두려움은 있고 이 불편함이 해소를 해준다면 약제 특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해소가 된다면은 쓸 용의가 있지만 아직은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